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커피를 마시던 중 남자친구가 갑작스런 말을 꺼냈습니다. 채연아, 나한테 고모가 한 분 계신데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하던데 괜찮을까? 아버님 외동이라고 했던 거 아니었어? 아, 그게 아버지랑 피를 나눈 남매는 아닌데 피를 나눈 거나 진배 없는 그런 분이시거든. 우리 결혼 이야기 나오니까 아버지가 고모한테 소개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 근데 채연이 너가 불편하다고 하면 거절해도 상관은 없어. 그날따라 이상하게 따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눈치가 느껴졌는데요. 그 순간 왜 그랬던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거절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남친의 표정을 살피고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거든요. 아버님이랑 그렇게 가까운 분이시라면 인사드리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야? 눈치를 보다니? 영우 씨 내내 눈치 보고 있는 거 딱 보이거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 그게 내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잖아. 사실 친고모를 만나 뵙자고 하는 것도 조금 별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친고모가 아닌 분을 만나자고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지.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거든?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건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거절을 하겠어. 그렇지만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가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미안할 수밖에 없지. 남친이 수심 가득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시간만 말해주면 내가 맞출게.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실까나? 제가 장난스레 미소 지었는데요. 남친이 멋쩍은 표정으로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날 남친은 집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갔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시던 중 엄마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영우 씨가 그러는데 고모님이 계시다네? 고모라니, 영훈의 아버지 외동이라고 했잖아.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야, 외동이 맞긴 한데 비록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남매 같은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 피는 안 나눴지만 남매 같은? 요즘 세상에도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게 놀랍네. 그러게 말이야. 암튼 그래서 그 고모님을 만나뵈러 가자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어. 제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고는 물컵에 다시 물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모라는 사람을 만나자고 했다고? 어, 아무래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 고모님께 나를 소개해주고 싶은 모양이야. 두 분이 각별한 사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핏줄이 아닌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면 무슨 사연이 있다는 건데.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엄마가 잠시 허공을 응시한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는 엄마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기에 제가 급히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아니, 그냥 걱정이 돼서 그렇지. 걱정이라니? 무슨 걱정? 그러니까 엄마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사연이 많아서 딱히 좋을 게 없더라 그 말이야. 사연이 많아서 좋을 게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궁금증 가득한 표정으로 엄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변명을 했습니다. 그냥 사연이 많은 집은 항상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런 말인 거지. 근데 영훈의 아버지는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다니? 그때 네 말 들어보니까 영우 조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다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단하네. 대치동에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할 때부터 많이 놀라긴 했거든. 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부자가 된 거지? 나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지. 근데 인사 가서 집을 보니까 엄청 부자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그런 부잣집에서 결혼을 반대하지도 않고 이상하긴 했어.
이게 다 무슨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표정이 더욱 어두워져 갔는데요. 제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엄마,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야?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사람한테는 감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뭔가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영훈의 집에 무슨 복잡한 사연이 있거나 하면 결혼 엎을 생각해. 영훈의 집이 부자인 것도 다 필요 없으니까. 엄마,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너무 오바 좀 하지 마. 제가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웃고 말았는데요. 엄마가 계속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말이야, 영우한테 출생의 비밀 그런 게 있는 거 아닐까? 출생의 비밀이라니? 너도 알다시피 내가 작가 지망생으로서 대충 감이 오는데 말이야. 엄마 입에서 작가 지망생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아빠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이야기가 안 흘러갈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자고.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작가 지망생이랑 몇십 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나도 감이 와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자고. 아니라니까. 내가 볼 때는 영우한테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한마디로 그 고무라는 사람이 영우 친엄마일 수도 있다는 거지. 엄마는 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제가 버럭 외치자 아빠가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당신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어. 그럼 지금부터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스토리를 한번 말해볼까? 당신 예상대로라면 영우 아버지랑 그 고물한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 그런 말인 거잖아. 그리고 영우는 그 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고.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냥 척이면 척이지. 그러니까 당신이 작가가 못 되는 거야. 창작을 하려면 좀 더 그럴싸하게 해야지. 일반인인 나도 그런 상상을 하는데 당신이 작가가 될 수 있겠어? 아, 그래서 내가 작가가 못 되는구나. 엄마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자 아빠가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결국 엄마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하긴 사연 없는 집이 어딨겠어. 우선 가서 무슨 사연인지 잘 알아보고 와. 사실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처지에 영우 같은 신랑감이면 감지덕지하긴 하지. 뭐야? 엄마 작가 능력을 의심받게 되니까 갑자기 딸을 내리깔기로 작정한 거야? 우리 집이야말로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입양이 됐다거나 그런 거 말이야. 얘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딸을 대놓고 내리까는 엄마가 몇이나 되겠어?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네가 공부를 잘하길 했어. 그렇다고 얼굴이 뛰어나게 예쁘기래. 영우 정도면 너한테 감지덕지한 게 맞긴 하지.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내가 이 성격 하나 좋은 건 알아주잖아. 학교 다닐 때도 성격 좋다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래. 그렇지. 성격 하나는 좋지. 암튼 가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잘 알아보고 올 생각해. 사연은 무슨 사연이 있겠어. 그냥 친하게 지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영우한테 고무나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가서 예의 바르게 잘하고 올 생각해. 아빠가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남친 고모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 됐고 남친이 데리러 와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내가 혼자 가도 된다니까 그런다. 저기 채연아, 근데 우리 고모가 조금 검소한 편이시다 보니까 화려한 음식점 그런 곳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말인데 오늘 국밥을 먹자고 하네. 괜찮을까? 국밥? 무슨 국밥? 순대국밥인데 고모랑 부모님이 자주 가는 식당이거든. 조금 허름해 보일 수도 있는데 맛은 아주 일품이야. 나도 국밥 좋아해서 괜찮아. 제가 안전벨트를 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는데요. 남친이 놀란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채연이 너 국밥 좋아해?
한국 사람 치고 국밥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근데 그동안 그런 말 없었잖아. 영우 씨가 주구장창 레스토랑만 가자고 했으니까 난 영우 씨가 국밥 싫어하나 보다 그랬지. 한국 사람 중에도 국밥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말이야. 제가 장난스레 웃고 있자 남친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로 국밥을 좋아한단 말이야? 어, 우리 부모님도 순대국밥 좋아하셔서 시골 할머니 집 갈 때마다 순대국밥 먹으러 갔었는데 거기는 진짜 찐이었어. 지금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안 가고 있지만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이제 와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사실 난 느끼한 파스타랑 스테이크보다는 국밥이 더 좋아. 그럼 그렇다고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영우 씨가 무슨 유명한 레스토랑이라고 먼저 예약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난 영우 씨가 부잣집 아들이다 보니 서민 음식을 못 먹나 보다 그랬지. 우리 집 그렇게 부자 아니야. 근데 너가 국밥을 좋아하는 건 조금 놀랍네. 사실 나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전 여친은 국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기겁을 했거든. 그러다 보니 난 여자들은 국밥을 안 좋아하나 보다 그랬어. 그런 줄 알았으면 미리 말해주고 그랬네. 사실 그동안 그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면서 돈 아깝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 제가 쉴 사이 없이 쫑알쫑알 거리고 있자 남친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실수한 게 맞는 것 같네. 넌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는 걸 잊고 있었어. 뭐야, 그럼 내가 별종이란 말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넌 사치스럽지 않지만 항상 당당한 것 같아. 사치스러울 수 없는 건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 당당하게 사는 건 맞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우리 부모님도 부자는 아니셨지만 행복하게 잘 사셨거든. 부모님이 워낙 낙천적인 분들이다 보니까 살면서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 그런 네 가치관이 참 마음에 들었어. 늘 당당하고 낙천적인 거. 남친이가에 웃음이 피어올랐는데요. 남친은 항상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둘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약속한 장소 근처에 도착을 했고 남친이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난 뒤 다시 말을 꺼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장 안에 있는 순대국밥집이라 조금 허름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맛은 진짜 일품이야. 자기가 자꾸만 잊어버리는데 우리들 중에 서민은 자기가 아니라 내가 서민이거든? 난 할머니 따라서 시장에 수시로 다닌 사람이야. 지금도 부모님이랑 국밥 먹으러 시장에 자주 다니고 있고 말이야. 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걱정이 돼서 말이야. 남친이 쑥스럽다는 듯 뒷머리를 긁적였는데요. 혹시나 제가 실망이라도 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장 골목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더니 허름하고 작은 순대국밥집이 나왔어요. 자기야, 바로 여기야. 딱 보니 이 순대국밥집 완전 찐이네, 찐이야. 찐이라니? 이 국밥집의 맛은 면면하게 이어져 내려온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맛이 결정되기 마련이거든. 국밥 하나에 그런 수식어가 붙는 건 처음 봤어. 국밥 하나라니 이 국밥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래. 내가 딱 보니 여긴 찐 맛집이 분명해. 제 말에 남친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는데 안에 계시던 예비 시어머님이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니들 안 들어오고 뭐하고 있어? 재현이한테 국밥에 대한 강의를 듣느라고요. 강의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있어요. 우선 들어가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아버님과 함께 고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고모님,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근데 첫 만남인데 이런 국밥집에서 만나자고 해서 미안하네요. 아닙니다. 저도 국밥을 엄청 좋아하는걸요. 젊은 사람이 국밥을 좋아해요? 그럼요. 사실 저는 국밥을 엄청 좋아하는데 영우 씨가 허구한 날 레스토랑만 가서 말도 못하고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냥 말하면 되는 걸 왜 말을 못했어요? 딱 보니 영우 씨한테서 기티가 나다 보니
국밥 같은 서민 음식은 못 먹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더니 이번에는 고모님이 남친에게 물었어요. 너 국밥 좋아하면서 왜 안 데리고 다닌 거야? 그게 저는 여자들은 다들 레스토랑만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국밥이 맛있긴 하지만 데이트 코스로는 좀 아닌 것 같길래 그랬던 건데 재현이도 국밥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레스토랑 가서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 조그마한 소고기 한 조각 주고는 돈을 엄청 받잖아요. 사실 레스토랑에서 밥 먹을 때마다 그 돈으로 한우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으면 실컷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들었다니까요. 근데 이 국밥은 저렴한 가격에 먹고 나면 배도 든든하잖아요. 그럼 레스토랑 가지 말고 국밥 먹자고 하지 그랬어요. 고모님, 말씀 놓으셔도 됩니다. 그런 말 놓을까? 네, 영호 씨한테 고모님이면 저한테도 고모님이신걸요? 사실 레스토랑을 가지 말자는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남자를 사귄 건 영우 씨가 처음이다 보니까 데이트할 때는 원래 레스토랑 같은 곳에 가는 거라고 해서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저희 엄마가 괜히 없는 티 내지 말고 그냥 레스토랑 가라고 잔소리를 했거든요. 어머님께서? 네, 엄마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남자친구를 제대로 못 사귄 게 국밥이나 먹고 다니고 청바지나 입고 다녀서 그런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데이트할 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도 스스럼 없이 말을 하는 성격이다 보니 제가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는데요. 갑자기 예비 시부모님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놀라서 머리를 긁적였어요. 엄마 아빠가 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가 또 말 실수한 거죠. 아니야. 말 실수는 무슨. 오히려 말을 참 재미있게 하네. 정말요? 그럼 성격도 싹싹하니 아주 유쾌하고 재밌어. 그럼 더 말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가 국밥은 시켜놨으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더 해봐. 그게 국밥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국밥 에피소드?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는데 한국 음식점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미국 할아버지도 이 국밥에 반해서 매일같이 드시러 오셨어요. 미국 사람이 국밥을 좋아했다고? 네, 나중에는 그 할아버지랑 절친이 됐는데 매일같이 오셔서 국밥을 드셨다니까요. 사실 미국에서 파는 국밥은 한국에서 파는 국밥이랑은 맛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비슷했어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국밥이라는 게 대부분 뜨거운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여서 나가잖아요. 그 미국 할아버지한테도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국밥을 가져다 드렸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식사는 안 하시고 뚝배기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예비 시댁 가족들이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신이 나서 제가 고모님께 물었는데요. 고모님이 침을 꼴깍 삼킨 채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너네가 나를 죽일 셈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다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 보여? 아직도 끓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밥을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서 먹는 문화가 있다. 그걸 손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 음식은 뜨거워야 맛있다.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매일 같은 시간에 오셔서 국밥을 시키셨어요. 더 재미있었던 건 나중에 오실 때마다 신문을 가지고 오셔서 신문을 읽으시면서 국밥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셨는데 나중에는 참 맛있게 드시고 가셨어요. 지금도 국밥 먹을 때면 그 미국 할아버지가 가끔 생각이 나요. 근데 이 국밥이 진짜 든든하고 맛도 좋고 가성비로 따지면 이만한 게 없잖아요. 그걸 그 미국 할아버지도 깨닫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혼자 수다를 떨어대고 있었지만 예비 시댁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을 했습니다.
말을 참 재미있게 하는 재주가 있어. 그게 우리 엄마가 몇십 년째 작가 지망생이거든요. 물론 아직도 등단은 못했지만, 맞다. 엄마가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기 죄송한데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말에 예비 시댁 가족들이 배를 움켜쥐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람일세. 고모님이 감탄을 하고 있던 사이 국밥이 나왔는데요. 국밥을 보던 제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국밥집이 확실하네요. 저는 순대에 당면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찐 순댓국을 좋아하거든요. 그래? 다행이네. 네, 잘 먹겠습니다. 국밥에 들깨가루를 넣고 맛있게 먹었는데요. 역시나 맛집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눈치를 살피다가 조용히 말을 했어요. 저기 순대 하나만 더 시켜도 될까요? 진짜 맛있어서요. 그럼 당연하지. 고모님이 순대를 더 시켜주셨고 순대를 말끔히 먹고 난 뒤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이동했는데 그 뒤 그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곧 고모님이 남친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영우는 내가 뭐하는 사람인 줄 말한 거니? 네? 그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혹시나 채연이가 놀랄까봐 말 못했습니다. 하긴 내 직업이 막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 저기 혹시 무당이라고 들어봤어? 무당이요? 그 전 봐주고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 직업이 그 무당이야. 정말요? 그럼 미래도 맞추시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때에 따라 다르긴 하지. 근데 내가 무당인 게 놀랍지 않나 보네. 직업인데 놀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영우 씨랑 제 궁합도 봐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궁합은 안 봐도 돼. 천생연분이야, 천생연분. 고모님이 커피를 마시며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천생연분이에요? 그럼 원래가 저 최 씨 집안이 조용조용한 집안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울한 것도 없잖아 있거든. 근데 딱 보니 채연이 덕분에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네. 그럼 엄청 좋은 거네요? 그렇지. 둘이 천생연분인 거지. 그날 제가 마음에 들어서였던 것인지 고모님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잠시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라는 분은 어때 보여? 좋은 분 같아 보였어. 거기다 영우 씨랑 내가 천생연분이래. 직업이 무당이라고 하던데 딱 보고 아시더라고. 제 입에서 무당이라는 말이 새어나오자마자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뭘 뭐라고 해? 그러니까 그 고모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아, 그게 고모님 직업이 무당이시래. 그러다 보니까 영우 씨랑 내가 천생연분인 걸 한 번에 아시더라고. 난 무당의 직업인 분은 처음 만나봤거든? 그래서 엄청 신기했어. 제가 눈치 없이 계속 새살스럽게 호들갑을 피워댔는데요. 순간 엄마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 그러니까 네 말은 그 고모란 사람이 무속인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직업이 무당이시래. 넌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뭘 아무렇지도 않아? 엄마가 항상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잖아. 혹시 무속인이라고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무속인이란 직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 중에 무속인이 있다면 좀 그렇잖아. 근데 영우 아버지랑 친남매는 아니라고 했다면서. 그럼 둘이 무슨 관계라는 거야? 엄마가 궁금증 가득한 표정으로 제 눈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것에 대한 것을 묻지 못했음이 떠올라서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건 못 물어봤는데?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물어봤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대놓고 그런 걸 어떻게 물어봐. 그럼 영우한테라도 물어봤어야 할 거 아니야. 넌 대체 생각이란 걸 하고 사는 거야? 다음에 물어보면 되지.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인상도 엄청 좋아 보이고 좋은 분 같아 보이던데 대체 뭐가 걱정이라는 거야?
무속인을 너무 맹신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긴 하고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화를 누르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는 화가 났다기보다는 왠지 걱정스런 눈빛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많이 예민해져 있던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조용히 입을 뗐어요. 엄마가 고모님을 직접 안 봐서 그렇지 그냥 봤을 때는 무속인인지도 모르겠더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혹시나 네 사주를 물어보거나 그렇진 않았어? 아니, 그런 거 안 물어보던데. 엄마야말로 그런 건 왜 물어? 근데 영우랑 네가 천생연분이라고 했다면서 그건 어떻게 알고 말한 거야? 둘이 궁합을 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 그런 게 아니고 내 성격이 밝아서 영우 씨랑 잘 맞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았어. 혹시나 너한테 부적을 주거나 그렇진 않은 거지? 글쎄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밥 먹고 이런저런 대화하다 왔는데 같이 있는 내내 무속 관련 이야기는 하나도 안 꺼냈어. 근데 참 단아하고 말도 우아하게 하시는 게 좀 멋져 보였어. 멋져 보일 것도 많다. 영우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 사연인지나 제대로 알아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얼렁뚱땅 결혼을 하려고 해. 이상한 사연이 있는 집이라면 난 결사반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돈만 많으면 뭐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알았어. 내가 꼭 확인해 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그리고 엄마 딸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 제 말에 그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듯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남친을 만나서 자세한 사연을 물어봤어요. 영우 씨,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엄마가 걱정해서 물어보는 건데 말이야. 난 괜찮으니까 물어봐. 영우 씨도 알다시피 내가 거짓말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영우 씨네 고모님 말이야. 아버님이랑 피가 섞인 남배는 아니라고 했잖아? 어떻게 만나게 된 인연인지 물어봐도 될까? 혹시 고모가 무속인이라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거야?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딸인 내가 먼저니까 걱정이 되는 게 많은 모양이야. 하긴 어머니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지. 남친이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아버지랑 고모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친남매처럼 지내는 이유가 있는데 말이야. 남친이 그 인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남친 말에 의하면 그 사건은 아주 오래전 예비 시아버님이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시작이 됐다네요. 예비 시아버님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했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난 뒤에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다고 하네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렇다고 의지할 형제도 없다 보니 악착같이 돈만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번 돈을 꼬박꼬박 은행에 적금을 했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찾아와서 울먹이며 말을 했다네요. 용수야, 우리 아버지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었잖아. 근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지금 난리도 아니다. 아버님은 얼마나 안 좋으신 건데.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해서 친척들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다들 나몰라라 하더라고. 그동안 니네 아버지가 친척들한테 진짜로 잘했잖아. 근데 그랬단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동안 아버지는 베풀고 살았는데 친척들이 등을 돌려버린 거 있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아버지 수술만 끝나고 나면 내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매달 갚아 나갈게. 네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 줄 내가 잘 아는데 진짜 미안하다. 친구분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빌다시피 했다네요. 그러다 보니 예비 시아버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예비 시아버님이 친척들 눈칫밥을 먹으면서 힘들게 살 때
그 친구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네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친구분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분에게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을 전부 빌려드렸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 건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재활치료에다 뭐에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우선 있는 대로 빌려주면 내가 매달 갚아나갈게. 너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내가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해. 아니야. 다른 일도 아니고 아버님이 아프신 건데 당연히 빌려줘야지.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은행 가서 돈 뽑아올게. 예비 시아버님이 근처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인출해서 친구분에게 드렸다는데요. 그동안 잘 먹지도 않고 쉬지도 못하고 일해서 번 돈을 거의 전부 빌려줬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분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네요. 평소 부유하게 살던 그 친구분이 아버지 사업이 잘못된 뒤로 세상을 원망하다가 도박에 손을 댔고 예비 시아버님에게 거짓말까지 한 채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전부 도박에 탕진을 했답니다. 그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 친구 아버지와 통화를 했다는데 그 아버지란 사람도 아들을 내놨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결국 그 친구는 노숙자 신세가 된 채 다시 찾아와서는 돈을 더 빌려달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했고 예비 시아버님이 내쫓아 버렸다네요. 그리고 그때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 예비 시아버님은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네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산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애를 썼지만 그런 와중에 제일 친한 친구까지 배신을 했다는 생각과 함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결국 그 뒤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일도 안 하고 월세로 얻은 집안에만 내내 틀어박혀 있었다는데요. 그 뒤 월세도 밀리게 되었고 며칠 동안 쫄쫄 굶다가는 삶을 포기할 생각으로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답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걷다 보니 시장 골목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골목길을 돌아 계속해서 걸었다네요. 그러다가 잠시 후 유난히도 한 곳이 눈에 띄었다는데요. 점을 봐주는 그런 점집이었답니다. 그 점집을 보자마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물어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돈도 없이 그곳으로 들어갔다는데요. 돈이 없다고 쫓아내면 그만이라는 생각뿐이었다네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무속인이 빤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다네요.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구만.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아. 얼굴에 딱 써있구만. 우선 밥부터 먹지. 네? 밥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 먹고 하자고. 그 점집에는 무속인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기에 무속인이 그 사람에게 말을 했답니다. 저기 여기 국밥 좀 시켜봐. 배고프니까 밥 좀 먹고 하자고. 저기 선생님, 밖에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어쩌죠? 그럼 그분들도 같이 밥 먹고 하자고 하면 되겠네. 한번 물어봐. 그렇게 무속인과 같이 국밥을 먹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는데요. 국밥을 다 먹은 뒤에 무속인이 예비 시아버님에게 물었답니다. 세상 사는 게 억울하고 힘들지? 나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 같고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쪽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떠나질 못하고 있어. 엄마가요? 최근에 돈을 좀 잃은 모양인데 그렇게 최악의 상황만은 아니야. 믿었던 친구놈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최악이 아니겠어요. 그 돈을 안 잃었으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나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말이야. 그러니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거든. 그럼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 것도 최악이 아니라는 말인 건가요? 그렇지. 사람이 말이야 평생 살면서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기회가 찾아오기 전에 엄청 힘든 일들이 휩쓸고 지나가거든. 주변의 사람도 바뀌게 되고 암튼 좋은 일이 찾아올 징조가 있을 때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살 생각해. 정 먹고 살기 힘든다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 나가자마자 오른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복권집이 하나 있을 거야. 거기서 복권을 하나 사서 잘 모셔놓고 복권이 당첨되는 상상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봐. 그럼 설마 제가 복권에 당첨이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 말은 그저 그게 당첨이 되는 상상을 하면서 힘든 시기를 지내보라 그 말이야. 그러다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한 장을 사서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버텨. 버티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기 마련이니까. 그럼 정말 좋은 날이 올까요? 내가 장담하건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야. 나중에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딱 보여. 집도 아주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있구만. 그게 정말입니까? 글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받아.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왜 주겠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을 것 같으니까 주는 거지. 그걸로 밥 사 먹고 일자리 알아보고 복권도 하나 사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버티고 또 버텨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잘 되면 찾아와서 그때 다 갚아. 진짜로 저 주시는 거예요? 글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일자리부터 구해. 그리고 복권도 꼭 하나 사고 말이야. 그 무속인의 말에서 알 수 없는 힘 같은 것이 느껴졌고 결국 가는 길에 복권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일자리를 알아봤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일자리를 구해서 바쁘게 지내던 중 문득 복권을 사놨던 게 떠올랐고 확인을 해봤다는데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네요. 한동안 말을 이어가던 남친이 잠시 말을 멈췄고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설마 복권에 당첨된 거야? 맞아. 1등에 당첨이 됐다더라고. 그 뒤 아버지는 그 무속인을 찾아가서 복채랑 바가까지 해서 큰돈을 들였지만 그분이 정중하게 거절하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대. 뭐라고 하셨는데? 나는 사람 목숨 살린 걸로 충분하니까 당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라고 하셨다나 봐. 설마 그분이 지금의 고모님이신 거야? 맞아. 그렇게 연이 닿게 된 두 분이 누나 동생으로 지내게 된 거야. 근데 아버지가 다시 찾아가서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하니까 고모가 하는 말이 내 신발이 어마어마하네 그러시면서 활짝 웃었다는 거야. 전에 고모가 하는 소리 들어보면 아빠가 복권에 당첨되는 건 안 보였다나 봐. 그냥 해본 소리인데 당첨이 됐다고 하면서 고모도 신기하더라고.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구나. 진짜 신기하긴 하다.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님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드려. 우리 고모 참 좋은 분이시거든. 남친 말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고모님이 나에 대해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 그러니까 사주궁합 같은 거 보면 알 거 아니야. 어차피 결혼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뭐하러 보냐고 하시면서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하셨거든. 다만 고모는 안 좋은 건 꼭 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남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가자마자 엄마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물어봤어? 대체 무슨 사이래? 엄마 말처럼 사연이 엄청 많긴 하더라고. 뭐? 그럼 정말로 그 무속인이 영호 엄마라도 된단 말이야? 엄마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고요. 엄마는 절대 작가가 못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건 아니고 말이야.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자 엄마가 놀란 채 입을 뗐어요. 세상에나 보통 인연이 아니긴 하네.
그렇지. 나도 많이 놀랐잖아. 암튼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럼 그때 복권이 당첨돼서 저렇게 부자가 됐단 말이야? 그 뒤론 신기할 정도로 모든 게 잘 풀렸다는데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사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나 봐. 그럼 나도 가서 로또 번호 물어보면 알려주려나? 고모님도 복권이 당첨될 줄 몰랐다고 하니까 꿈도 꾸지 마. 제 말에 엄마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뒤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신기한 듯 입을 뗐어요. 근데 진짜로 고모가 아무런 상관도 안 한단 말이야? 상관할 게 뭐가 있어? 아니, 무속인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보면 집에 부적이 잔뜩 붙어 있고 그렇다고 들었거든. 근데 사돈댁에 가면 그런 것도 없다며. 전혀 없어. 다만 삼재가 들거나 그러면 고모님이 부적을 해주시긴 하시는데 그냥 안심하라고 해주신다고 하더라고. 저번 주에도 고모님이랑 같이 식사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승진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고모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회사 일 얘기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나도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편히 쉬고 싶으니까 일 얘기하지 말자 그러시더라고. 맞는 말이네. 고모님 엄청 쿨하시고 좋은 분이셔. 참, 그때 엄마가 열무김치 담가서 시댁 드렸잖아. 전에 니들 집에서 드시고 맛있다고 하셨다길래 조금 담아드린 건데 괜히 불편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다. 불편 드리긴 김치가 너무 맛있다 보니까 어머님이 고모님께도 드린 모양인데 고모님이 잘 드셨다고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래. 그러면서 엄마는 작가보다는 음식으로 뭘 하면 잘 될 것 같대. 진짜 그랬단 말이야? 내 생각도 고모님 생각이랑 같아. 이제 작가는 포기하고 다른 걸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장난스레 말하자 엄마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며칠 전 엄마가 열무김치를 담갔다며 고모님까지 챙겨주셔서 가져다 드렸더니 고모님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면서 제게 말했어요. 사돈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곧 애기 소식이 있을 테니 몸 조심해야겠다. 정말요? 며칠 전부터 애기 소리가 들려서 하는 말인데 아니면 말고. 고모님의 말에 다 함께 웃으며 한동안 대화를 나누다 돌아왔는데요. 무속신앙이라는 것도 너무 맹신만 하지 않는다면 조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과 함께 세상에 이런 인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